선생님 이름은 김예인.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쌤을 만난 적이 있어도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중간에 한번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저장해뒀다가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클리닉 하거나 이럴 때 연락을 이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자, 물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물리는 통합과학 내용 아니에요. 고1 내용이 아니고 통합과학이랑 중등물리랑 물리1이랑 전부 다 섞어져 있는 그런 물리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등과정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등과정 그거 중간에 브릿지 과정이고요. 우리는 수업을 할 때 매주 1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다음 주에 테스트 보고 이런 식으로 매주 테스트 볼 건데 이때 문제는 10문제 그 중에서 7개까지 통과 3개 이상 틀렸다 70점보다 아래다 그러면은 재시험이에요. 이게 커트라인. 재시험은 수업 끝나고 남아서 보통 보게 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일찍 와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재시험 보고도 70점보다 미칠 수 있잖아. 그죠? 70점보다 안 된다. 그러면은 클리닉을 잡을 거예요. 클리닉은 보통 주중에, 주말 말고 평일 중에 선생님이랑 시간 맞춰서 1대1로 부족한 부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시험 했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클리닉 잡을 거예요. 그리고 1일 테스트 말고 중간에 중간평가랑 기말평가가 있어요. 얘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평가는 처음부터 중간평가 전까지 배운 내용 전부 다 테스트 보는 거. 기말평가는 중간평가 다음부터 끝까지 기말평가 테스트 보는 거. 그래서 이때도 커트라인은 70점, 문제는 20문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70점보다 아래 되면은 재시험 있고요. 클리닉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 기말평가 봤을 때는 시험 결과를 통해서 어머님, 부모님이랑 상담 전화 돌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 같이 해오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결석을 했다. 결석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날 똑같은 수업이 있어요. 커리큘럼이 똑같은 수업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일요일날 대강으로 올 수 있어. 똑같은 수업에 대강으로 올 수 있고 만약에 대강 오는 시간도 안 된다. 그러면은 영상 보험 진행할 겁니다. 지금 뒤에 쌤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매주 영상을 찍을 거고 저 영상 찍어서 집에서 영상 보시고 숙제해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오면은 시험 보겠지?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 그러면은 클리닉 잡을 거예요. 영상 보강하면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결석을 할 거면은 미리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강 안내랑 영상 보강 안내 나갑니다. 그래서 결석할 때 미리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설명하는 게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들었어.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고등물리는 중등물리에 비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영상 요청하시면 영상 보내줄 수 있고 수업 들어도 그리고 나는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클리닉 요청하시면은 클리닉 따로 잡아서 클리닉 할 수도 있으니까 어려우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은 다음 것도 이해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 중3인 사람 2명, 2명, 중2, 중1 골고루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중1, 2, 3이 있는데 중 2, 3은 시험을 보죠 학교에서.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기간에는 수업이 없어요. 휴강 한 4주 정도? 다다음 주가? 아무튼 4주 정도 휴강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다시 재개강할 겁니다. 그리고 책을 펴보시면은 맨 첫 번째 단원이 힘과 에너지 단원이에요. 근데 힘과 에너지 단원이 어려워요, 제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안 나갈 거예요. 우리는 2단원부터 나갈 거예요. 2단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트부터 나갈 거고요. 책 60페이지네요.
뭐냐면 1단원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중3 복습을 오늘 안 할 거고 1단원 나갈 때 그때 중3 내용 복습하고 그리고 1단원 나갈 거고요. 오늘은 2단원 나갈 건데요. 2단원은 중2 내용. 그래서 아마 중3들은 내용을 알 겁니다.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전류의 작용을 먼저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호랑 단위야. 앞으로는 한글로 안 쓰고 영어 알파벳으로 쓸 거예요. 영어 알파벳.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라고 적으면은 외국인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그지? 한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 공통으로 쓰는 기호를 사용할 거고요. 기호는 보통 알파벳으로 나타내요. 시간은 T, 기호는 T. 근데 단위는 시간의 단위, 초, 분, 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영어로 나타내서 초, 세크라고 읽고요. 단위, 미니, 시, 아워. 그래서 같은 시간인데 나타내는 기호랑 단위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얘는 시간이죠. 질량이 뭐죠? 질량의 기호는 M. 기호는 M. 단위는 g이랑 킬로그램. 자, 보세요. 시간의 단위 중에 미닛이랑 질량의 기호가 생긴 게 똑같아. 그래서 M이라고 나오면 이게 시간의 단위인지 아니면 질량의 기호인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기호랑 단위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해요. 여기서 M은 미닛이라고 읽어야 돼. 쓰는 거는 이렇게 똑같이 쓰지만 읽을 때는 미닛, 질량을 읽을 때는 M이라고 읽어야 돼요. 두 개가 달라요. 그 다음에 거리, 이동 거리. 거리는 기호 S로 쓰고요. 단위는 미터, 킬로미터. 여기도 봐봐. 질량의 기호랑 단위, 거리의 단위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M이라고 읽고요. 얘는 미터라고 읽어요. 다르죠? 읽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g이랑 킬로그램, 미터랑 킬로미터에 킬로 있죠? 이 킬로는 천을 의미해요. 천이랑 똑같은 말이야. 즉 1kg은 킬로 대신 천을 넣으면 1000g. 1km는 킬로 대신 1000 넣으면 1000m. 항상 킬로가 나오면은 1000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전기에도 기호랑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할 때 전기는 여기다 쓸게요. 전류가 있고요. 전압이 있고요. 저항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전기랑 볼 건데 처음에 전류라는 거는 전기의 흐름을 얘기해요.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 그때 그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류.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하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있죠? 플러스 전하는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 마이너스 전하는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이 중에서 뭐가 가벼운 거예요? 원자핵이 가벼워? 전자가 가벼워? 전자가 가볍지. 원자핵은 무거워서 중심에 있고 가벼운 전자가 원자핵을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얘는 가벼워서 움직이기가 쉬워. 그래서 무거운 원자핵은 움직일 수 없고요. 전자는 움직일 수가 있어. 즉, 이 둘 중에서 전자가 움직일 때 전하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이동할 때 그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전류가 흐르려면은 무조건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류는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을 할 건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기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원래 처음에 전류 안 흐를 때는 전자가 멈춰 있는 건 아니야. 움직이는데 막 사방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한쪽 방향. 근데 어디서 움직이냐면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는 이동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라는 거는 같은 극이랑 만나면 마이너스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발생시켜요.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한테는요 밀어내는 힘을 받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만났어. 서로 다른 극이 만났어. 그러면 얘는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전자를 밀어내고 플러스는 전자를 잡아당겨. 그래서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은요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이에요. 전류는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적에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전류가 전하가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까지 발견을 했어. 근데 이때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이는지 원자핵이 움직이는지를 몰랐어. 근데 왠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원자핵이 움직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랑은 청력을 발생시키고 마이너스랑은 인력을 발생시키잖아. 원자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니까 전류의 방향도 똑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원자핵의 방향 그대로 하자. 근데 알고 보니까 원자핵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자가 움직였던 거지.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 방향 그대로 두고 전류의 방향도 그냥 안 바꾼 거예요. 원자핵이 움직이는 그 시대에서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 약속한 대로 하자라고 해서 두 개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요. 전류는요 반대 방향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류의 기호랑 단위 기억해야 되죠. 전류의 기호는 I라고 하면은 얘는 전류의 단위는 쓸 때는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요. 암페어, 암페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호가 I,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을 해볼게요. 전압은 전류가 마음대로 흐르진 않을 거 아니야. 갑자기 막 흐르거나 갑자기 끊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류를 만들어주는 애가 전압이야.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압이 크다. 그럼 전류가 세질까 약해질까? 전압이 크면은 전류는 같이 세지겠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크니까. 반대로 전압이 작아지면은 전류도 같이 약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압의 기호는 V. 전압의 단위는 쓸 땐 똑같지만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어요. 얘는 V라고 읽는 거, 얘는 볼트라고 읽는 거. 하지만 생긴 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저항은 뭐냐면 아까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지?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이동을 해. 근데 이동을 하다가 원자핵이랑 충돌할 때가 있어. 충돌.
물이 막혀버렸지. 이때 전류가 잘 못 흘러요. 전류가 전자 이동해야 흐를 수 있는데 원자핵이랑 만나서 충돌해버렸다. 전류 흐르는 게 조금 약해져. 그때 생기는 게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를 방해하는 거. 전류를 방해하는 거를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랑 원자핵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항은 커지고요. 충돌을 작게 할수록 저항은 작아져. 그러면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지. 저항이 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 방해를 많이 받았어. 전류의 세기는 줄어들겠죠. 약해지겠죠. 반대로 저항이 작아. 충돌을 안 해. 그러면은 전류 잘 흐른다. 전류의 세기는 커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고요.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의 기호는 R로 쓰고 단위는 조금 특이해요.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 기호는 R, 단위는 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전류 나와 있어요. 전류 기호 I에는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인데 이때 움직이는 입자가 뭐라고요? 원자핵이 움직여요? 아니죠. 전자가 움직이죠. 전자의 흐름을 전류,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 이때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돼 있고요. 전류의 세기, 전류가 얼만큼 세게 흐르냐를 구할 때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전하양이라는 거는 전자가 얼만큼 움직이냐. 근데 무조건 1초 동안. 그래서 총 움직인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전류의 세기 구할 수 있겠죠. 1초 동안 움직인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의 세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음에 전류의 여러 가지 작용은 잠깐 통과를 해볼게요. 패스를 해볼게요. 두 번째, 전압. 전압은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고 단위는 볼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 라고 아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을 보는데 전류와 전압을 결정하는 거는 얘네는 건전지가 결정을 해. 이 건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전지. 그러면 건전지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될 거고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결정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저항을 결정하는 애는 건전지가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결정해요. 도선. 그래서 도선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질 건데 도선을 한번 볼게. 도선이 짧은 도선이 하나 있고 긴 도선이 있어요. 전자가 이동을 할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 끝까지 이동을 할 거야. 그다음에 1번 도선이랑 2번 도선 중에 누가 더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까? 1번이야, 2번이야? 길면 길수록 길이 기니까 충돌을 중간에 많이 하겠죠. 2번이 충돌을 많이 해요. 도선에 길이가 길면은 전자나 원자핵이 충돌을 많이 해. 그럼 저항은 약해져, 세져? 약해진다, 손. 세진다, 손. 그렇지. 충돌을 많이 하면은 저항은 세지죠. 전류의 흐름을 많이 방해할 거야. 따라서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 도선은, 3번 도선은 엄청 길이 넓은 도선이에요. 전자가 여기서 출발해서 똑같이 갈 거야. 2번, 3번만 비교를 해볼게요. 2번, 3번 보면은 2번은 길이 되게 좁아. 근데 3번은 길이 넓어. 충돌을 누가 더 많이 해요?
2번이야 3번이야? 당연히 길이 좁은 2번이 충돌을 가장 많이 하겠죠. 이거는 도선의 굵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도선의 굵기가 3번처럼 굵어. 도선이 굵으면은 길이 넓네. 충돌을 잘 안 해요. 길이 넓어서. 그래서 충돌 안 하니까 저항은 작아진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선의 굵기랑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저항은 도선의 굵기라는 반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와는 비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무조건 도선이 결정하는 겁니다. 전압, 전류 바뀐다고 저항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도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단면적, 굵기랑 똑같은 말, 단면적분의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오메 법칙 한번 가볼게요. 오메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 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오메 법칙이라고 해요. 저항의 단위 오메 짜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전류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 전류와 전압을 한번 보자. 전류는 전압이 클수록, 전압이 셀수록 전류 세진다고 했어. 두 개는 비례 관계에 있더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전류와 저항을 보면 저항 클수록 전류 약해지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전류는 저항이랑은 반비례하고 저항분의 전압이랑은 비례한다. 전압 이 식이 나와요. 별거 아니지. 이게 오메 법칙. 기호로 나타내면은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V, I는 R분의 V.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R을 넘기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R에 대해서 나타내면 R은 여기서 I 넘기면 되네. I분의 V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형시키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기억할 거예요. 오메 법칙은 V는 IR,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리고 여기로부터 나머지 전환시키는 거 하면 되겠죠. 괜찮아? 오메 법칙? 그래서 오메 법칙 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서 이거 기억해 두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 거 혹시 있나요? 없어요? 다 이해했어? 정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해볼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도선을 나타낼 거예요. 도선 안에 건전지도 있을 거고 전구도 연결되어 있을 거고 저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연결될 건데 그거를 그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호로 나타내. 전기 기호. 거기 안 나와져 있으니까 옆에 빈 곳에 적어 놓으세요. 자, 도선에서 이런 기호가 나왔다. 이거는 건전지를 의미해요. 건전지. 이때 긴 게 하나 있고 짧은 게 하나 있어. 긴 게 건전지의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 극. 긴 게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전구. 이렇게 생기면 저항. 이렇게 생기면 스위치. 지금은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 열려있으면은 전기 회로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전류 안으로
스위치가 닫혀져 있으면 이러면 전기회로 연결됐으니까 전류가 흐르고 전류를 흘러주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위치.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전류계.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시켜 줄 건데 전기 흐르게 전원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얘는 교류 전원 장치라고 합니다. 교류 전원 장치. 즉 얘는 전원 장치, 전류를 흘러주는 장치야. 근데 앞에 교류가 붙었어. 교류는 전류의 한 종류예요. 전류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로 쭉 흐르는 거. 직류. 근데 교류는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세졌다가 약해졌다. 방향도 바뀌고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흐르는 거를 교류라고 해요. 전류 중에. 근데 얘는 교류를 걸어주는 전원장치다 해서 교류 전원장치라고 불러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기호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얘네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회로 보고 아 얘는 전지구나, 얘는 저항이구나, 얘는 전구구나, 얘는 스위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쪽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할 거야 전기 회로에. 근데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경우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저항을 두 줄로 연결하는 경우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을 때 전류, 전압, 저항 세 가지 세기를 한번 볼 겁니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요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여러 줄,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첫 번째 저항 R1, 두 번째 저항 R2, R1과 R2에 의해 전체 저항 걸리는 거 R. 여기도 똑같이 전체 저항 R. 첫 번째 저항 R1, 두 번째 저항 R2. 그 다음에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 I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 I2. 전체 전류 I. 똑같이 전체 I. I1, I2.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첫 번째 전압에 걸리는 거 V1, 두 번째 전압에 걸리는 거 V2. 그 다음에 전압, 전체 전압 V. 이 세 개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직렬 연결을 할 경우에는 뭐가 똑같냐면 얘네가 저항이 갈 때 전류가 갈 때 저항을 통과했어. 하지만 전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류의 양은 항상 똑같아. 전류 통과했네? 똑같은 전류가 두 번째 저항에도 갈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직렬은요 전류가 없어지지 않아요. 전류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은 전류가 흘러. 근데 길이 두 갈래네? 전류를 두 개에 나눠져서 가요. 전류를 나눠져서 가요. 그래서 각각의 전류와 전체 전류의 크기가 달라. 대신에 병렬이면요 전압이 일정해요.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은 전압이 일정해. 기억할 수 있어? 직렬은 전류, 병렬은 전압. 그래서 보면은 얘는 전류와 일정하네. 전체 저항이랑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모두 같아. 전체 전류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전부 다 같아요. 항상 일정. 어디에서 전류를 측정하든 다 똑같이 측정이 돼. 그 다음에 병렬은 전압이 일정. 전체 전압이랑 각
거리는 전압이 똑같아. 어디에서 측정하든지 간에 전압이 동일해. 괜찮지? 얘는 전류가 동일하고 얘는 전압이 동일하고. 그러면 직렬일 때 전압은 전체 전압은 각 전압을 더해주면 돼. 이렇게. 전체 전압은 각 저항의 전압을 더해주면 돼. 병렬일 때는 전체 전류는 각 저항의 전류를 더해주면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직렬일 때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을 더해주면 돼. 전체 저항은 2개 더해주면 돼.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 문제는 병렬일 때 저항이야. 병렬일 때 저항은 저항의 역수를 구해줄 수 있어. 역수를 구해야 돼.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를 더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어차피 역수니까 R1 더하기 R2 한 다음에 역수 취하면 안 되나요? 돼, 안 돼? 안 돼요. 만약에 R1이 2야. R2가 3이야. 이 방법대로 해볼게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하면 6분의 5야. 이게 R분의 1이야. 그치? 이 방법대로 해볼게요. R1 더하기 R2 5야. 5분의 1이 R분의 5. 값이 다르죠? 절대 이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더해서 역수 취하면 안 되고 역수 취해서 더해야 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 문제에서는 R분의 1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R을 물어볼 거예요. R. 그러면 우리가 구했어.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줘? 역수를 취해줘야 돼. R 1분의 1이 6분의 5야. R은 5분의 6이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답 적을 때 여기까지 잘해. 근데 답을 이거를 줘. 알겠죠? 근데 다시 역수를 취해줘야지 R이 나와. 그래서 다시 역수 취해주는 거. 이 두 개만 주의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억한 다음에 직렬이랑 병렬에서 전류전압 저항 구하는 거 기억한 다음에 플러스 우리 아까 했던 거 오메 법칙이랑 같이 문제 풀 거예요. 오메 법칙 뭐였지? V는 IR, V는 IR 같이 문제 풀 겁니다. 한번 문제 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R1은 3ohm이고 R2는 1ohm이야.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2V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I1이랑 V1, I2랑 V2, I 각각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저항 두 개 나와 있죠? 전체 저항 구할 수 있지. 전체 저항은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1분의 1 해주면은 1 더하니까 3분의 4 나오죠. 그러면 다시 역수 취해줘야지. R은 4분의 3
2V. 얘도 2V. 그럼 I는 각각 어떻게 해줘? ohm의 법칙 쓰면 되죠. I는 R분의 V. R분의 V. 3분의 2A. 2A.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해주는 거예요. ohm의 법칙이랑 증량 변형 같이 쓰는 겁니다. 일단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61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에 니은, 리을, 비읍.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3분의 2 옴. 6번에 1.5옴. 혹은 2분의 3옴. 7번에 니은. 8번에 1번 5옴. 2번 2A. 3번에 2대 3. 9번에 1번 5분의 6옴. 2번 5A. 3번에 1대 1. 10번에 1번 3옴. 2번에 2A. 3번에 1대 2대 2. 자, 풀이 필요한 문제 있을까요? 10번에 3번. 한번 보면은 1옴과 3옴과 6옴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얼마인가? 지금 10번을 보면은 직렬이랑 병렬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은 우선 합성저항 합성저항 한번 구해보면은 병렬인 거 두 개 먼저 합성해 볼게요.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6분의 3, 2분의 1. 따라서 병렬에서의 합성저항은 다시 역수치해주면 2. 얘네 두 개 합친 게 2고. 따라서 전체 저항은 두 개 더해주면 되죠. 3옴. 그죠? 그러면은 전압이랑 저항 알고 있네. 전류 구할 수 있네. I는 오메 법칙 R분의 V 3분의 6 2A 2A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2A. 여기 합성 저항한 거에 전류가 2A.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전압 구해줄 수 있네요. V는 IR 곱해주면 2 곱하기 1, 2V. 근데 전체 전압이 6V네. 여기 합성 저항은 4V. 근데 여기 4V. 전압 똑같죠? 4V. 따라서 2V, 4V, 4V. 1대 2대 2. 또 풀이 필요한 거 8번에 2거 안 해. 전체 전압 10V, 각각의 저항 2옴, 3옴. 똑같이 해주면 되네요. 그럼 전체 저항은 R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주면은 6분의 5. 따라서 전체 저항은 역순 5분의 6. 그럼 전류 I는 R분의 V 5분의 6분의 10 해주면은 6분의 50. 6분의 50. 아, 잘못했네. 이 직렬이네. R은 R1 플러스 R2. 저항은 그냥 더해주면 되죠. 더하면 5, 5. 전체 저항 5, 5. 따라서 I는 5분의 12. 2. 직렬이니까 전류 다 같죠? 2A, 2A. 그래서 8번에 2번 2A. 또 모르겠는 거?